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풀기 위한 약속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낼 때에 나오는 그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같은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극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발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는단 말이야. 이제 극한 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극한 값이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들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극한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모양이 있다. 그럼 그 모양을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없어. 그럼 내가 그 모양을 만들어줘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극한 값을 가지고 있는 모양을 찾아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x분의 fx라는 모양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눕니다. 왜? 이 모양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모양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눕니다. 그래서 극한이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한테도 영향을 주고 얘네들한테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은 다 0으로 가겠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는 2로 갈 거다. 얘도 2로 갈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그 모양을 잘 이용해보자 가 이제 앞으로 문제 푸는 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8번 문제 봅시다. 8번 문제에서도 이제 이 모양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여기서처럼 x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x-1이라는 걸 t로 치환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플러스 3 리미트 a가 1로 갈 때 2a 플러스 3 리미트 y가 1로 갈 때 2y 플러스 3 됐죠? 자, 이거 얼마일까요? 혜원아? 얼마야? 얘는 얼마니, 혜원아? 얘는 얼마니?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극한에서는 이 문자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뭔데? 라고 물어보는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환을 했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이상한 다른 이상한 게 갑자기 생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x-1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리미트 x는 1로 갈 때 f의 x-1은 2라고 했을 때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x가 1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양이 안 맞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여기서는 문자가 t인데 여기는 x가 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 합성함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합성함수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에 x가 있었고 함수 f를 타고 가서 이 함수 f는 x-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t로 변할 건데 그 t가 다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x 값이 x가 1로 갈 거라 그랬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걸 타고 가면 얼마로 도착하겠어요? 0으로 도착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자, x가 1로 간다. x-1이라는 게 있었는데 x가 1로 간다.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t는 0으로 가겠지.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1이 화살표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내가 이거를 t라고 한다 그랬죠? t는 0으로 간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t는 0으로 간다. 이렇게 썼을 때 얘와 얘는 같은 거다. 치환을 해서 모양을 바꾼 것 뿐인데 실제로는 같은 거다 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 멘트 때문에 또 문자가 바뀌어도 같은 거라며. 됐죠? 문자가 바뀌어도 같은 거라며.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솔미야? 될까? 안 될까? 된다 이겁니다. 문자가 달라도 아무 상관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t로 되어 있는 걸 내가 다시 x로 바꾼다고 해서 뭐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같은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바꿔서 다시 정리를 해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수렴하는 이쁜 모양을 내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리미트가 이 fx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여기 봅시다. 필수예제 9번. 자, 필수예제 9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반적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이렇게 생긴 애는 분모가 작아질수록 분모가 0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 그랬죠. 아셨습니까? 뭐 계속 강조하지만 한번 넣어보세요. 0.1분의 1, 0.01분의 1, 0.001분의 1, 이 숫자는 10이 되고 이 숫자는 100이 되고 이 숫자는 1000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실제 숫자는 계속 커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거 무한대로 발산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랬는데 지금 저기서는 극한값을 구하래 그랬네? 이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모가 0으로 가는 애를 분자가 없애주나 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분모가 0으로 가는 애를 분자에서 약분을 시켜가지고 없애버리나 보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안 가나 보다. 분모가 0으로 안 가니까 극한값을 가질 수 있나 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는 리미트 이렇게 생겼을 때 x가 3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이유는 x-3이라는 인수가 있어서 그래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통째로 약분시켜서 없애버려야지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제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야지 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분모 뭐 0 안 가네 그럼 극한값 가지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분모가 0으로 간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에서 극한값을 가지라고 그 말은 분자에서도 똑같이 0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 있어서 서로 약분된다 라고 생각을 하라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x가 2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거든. 그죠? 자,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이유는 이 인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약분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2 이렇게 동시약분되는 거예요. 괜찮지? 약분이 되니까 이제 분모는 0으로 안 가는 거죠. 분자도 0으로 가는 이유가 인수분해를 하고 나니까 얘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건 0으로 가게 하는 어떤 인수가 존재한다는 거고 분자에서도 같은 인수를 가지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래야지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기서 말하는 극한값은 0이 아닌 극한값. 0이 아닌 극한값.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2를 대입했을 때 4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4니까 12분의 4가 돼서 3분의 1이 된다.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x가 3으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간대. x-3이라는 인수. 간단합니다. 그죠? x-3이라는 인수가 분자에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게 뭐래? 예를 들어 O 말고 B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됐죠? 그러면 분모 분자 이렇게 보는 거죠. x가 1인데 분자가 0이 되었다. 됐죠? 여기서 b는 0이 아니에요. 이때 분모도 마찬가지로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줘야 한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솔비야? 1일 수밖에 없다. 이거. 괜찮습니까? 그래야지 인수로 똑같이 x-1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약분이 돼서 0이 아닌 극한값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2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2번 문제.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데 조립제법으로 하는 거죠. 3차 이상의 이제 다항식은 이제 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는 이유는 이 인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수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에서도 이 인수가 있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무조건 되나보다. 뭐야 이거? 이렇게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요거 x-1이라는 인수가 존재하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될 테니까 이제 극한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1로 가면은 2분의 4에서 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봅시다. 3번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의 루트 4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 x가 0으로 가니까 얘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에서 똑같이 이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곱할 수 있는 모양이 뭐 없어요. 뭐 특별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합차를 이용할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합차를 곱할 때는 전개를 하지는 않아요. 요런 애들. 분자는 전개를 해야 되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분자는 합차기 때문에 4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4가 이렇게 없어져서 약분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x를 0으로 보내도 분모는 더 이상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문제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분자가 0으로 가, 분모도 0으로 가야 돼. 공통인수가 분명히 존재해서 걔가 약분이 될 거야 라는 거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제 이 문제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으니까 한번 보죠. 우리는 차수를 속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차수가 크면 클수록 증가하는 속도가 크다. 괜찮죠? 증가하는 속도가 큽니다. x의 세제곱이랑 10조 x의 제곱이랑 이렇게 본다면 처음에는 얘가 클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낸다면 x 자리에 겁나 큰 수를 집어넣으면 10조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수가 커지는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조 x의 제곱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얘에서 아무리 뺀다 하더라도 x가 충분히 많이 커지고 나면 얘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 말?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x에다가 100 집어넣고 1000 집어넣고 할 거 아니잖아요. x는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숫자를 집어넣을 거라서 10조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숫자 정도를 x에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겁나 크겠죠. 아무리 빼도 겁나 클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항식에서 x가 변화할 때 메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차수가 제일 큰 애 이거예요. 얘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의 차수를 먼저 보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면은 증가하는 속도가 일정해서 우리는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거였죠. 그런데 원래 우리는 x에다가 겁나 큰 숫자를 집어넣어가면서 모양을 비교해 봤었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건 무한대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대를 상상하는 게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상상하는 게 힘들어서 우리는 수렴하는 특정한 모양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짓을 했던 거였냐면 분모 분자의 x의 제곱으로 나누는 식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거였었죠.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x값을 키우면은 같이 다 커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고정이 되면서 얘네들이 스스로 작아진다 이거였습니다. 그죠? 얘네들이 메인이고
x가 그냥 겁나 커지면은 얘네들이 쩌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여기서는 보인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x 값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네들이 다 0으로 갈 거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는 거냐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면 뒤에 거는 치워도 상관없다. 어차피 의미가 없는 애들이다. 차수가 제일 큰 애가 메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보면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큽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가 너무 빨리 커져버려요. 됐습니까? 분모가 너무 빨리 커져버리고 분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분모가 겁나 큰 거기 때문에 0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자가 너무 빨리 커져버린다. 괜찮습니까? 분모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분자가 너무 빨리 커져버려서 숫자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무한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 4번. 4번에서도 이제 x를 나눠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x를 나누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보고 우리는 (1차식의) 느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x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x에 관한 1차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분모와 분자를 x로 나눠준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x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x로 나눈다라는 건 x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은데 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이 돼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곱을 해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은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얘와 얘는 여기에서도 메인이 되는 얘네 둘이죠. 얘네들은 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이 문제는 x분의 x니까 1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5번이 중요해요. 5번 별표. 자, 5번 별표. 자, 5번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그냥 풀 수는 있는데 그냥 푸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치환이 제일 편해요. 일단 치환이 편하고 그냥 풀면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냥 먼저 한번 풀어보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는 것까지도 맞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x로 나눌 때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음수는 루트 안으로 못 넣는다 그랬잖아요. 괜찮습니까? 음수는 안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음수를 안으로 넣기 위해서 앞에 부호를 막 더 붙여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거 못 나누니 안에 넣지를 못하니까 안에서 묶어서 밖으로 빼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만 쓰자. 루트 x의 제곱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 요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루트는 따로따로 된다 그랬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이거 루트 x의 제곱이 빠져나올 건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거라서 x가 음수란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루트 x의 제곱은 원래 x로도 나오고 마이너스 x로도 나왔죠. 루트 x의 제곱은 절대값 x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나오려면 x가 양수일 때, 얘로 나올 때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가 밖으로 빠져나올 때는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음의 무한대. 그러니까 괜찮아요? 분모?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분모가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분의 2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분의 3 그 다음에 4 이렇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랬죠? 분모에 보내보면 일단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건 맞아요. 그죠? 분모가 음의 무한대로 가든 양의 무한대로 가든 무조건 0으로 가는 겁니다. 분수는. 괜찮나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거 0입니다.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도 x가 음의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100조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마이너스만 앞으로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상황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도 0으로 가는데 얘도 0으로 가는 거지. 잘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00분의 1 x가 마이너스 100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000분의 1 x가 뭐 1억이라 마이너스 1억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억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얘보다 얘가 더 큰 숫자고 얘보다 얘가 더 큰 숫자예요. 이해됩니까? 괜찮나? 그러니까 분수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숫자를 음수를 더 집어넣을 때마다 계속 숫자가 커져. 됐죠? 숫자가 계속 커지는데 양수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음수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커지는데 양수는 아는데 그럼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수직선 위에서 음수였는데 숫자가 계속 커져. 근데 양수는 아니야. 근데 계속 커질 거래요. 어느 방향으로 간다? 어디로 도착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0으로 도착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수직선상에 음수였는데 계속 커진대. 근데 1로는 못 가. 그럼 여기에 막힐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커질 거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긴 갈 건데. 맞습니까? 나중엔 여기에서 여기로 오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멀리서 보면 0에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려워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든 분모가 무한대 방향이면 일단 0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1분의 4라서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어렵죠? 지금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풀지 않아요. 알겠죠? x가 음의 무한대일 경우에 대부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양의 무한대의 방향으로 가는 걸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문제가 나와 있으면 치환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치환을 해봅시다.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면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거래요. 근데 마이너스 t도 x랑 같은 애잖아요. 그러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싶다면은 t는 어디로 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랑 같겠냐라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나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음의 무한대가 되고 싶어. 그러면 t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x가 음의 무한대입니다.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요. 음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t는 어디로만 가면 돼요? 무한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래서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가겠다. 루트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t의 제곱은 t의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요렇게 식을 쓴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네 둘이 메인이고 얘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 분모 분자를 t로 나눠야지 이겁니다. 괜찮아요? 분모 분자를 t로 나눠야지 라고 이야기했던 건 4번 문제와 똑같은 거죠. 알겠나요? 오케이? 소연아 힘내라잉. 자, 다음 필수 예제 11번.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얘가 메인이에요. 얘네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그냥 얘는 양이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야. 알겠나요? 다음 요거 별표. 자, 이번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유리와 자, 분모 분자의 합차 공식을 이용한 요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니네가 합차 공식을 쓸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분자의 유리화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내가 분모 분자의 이 식을 쓰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식이 엄청나게 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보고 분모 분자 이걸 곱해야 되겠네?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걸 안 쓰고도 이 결과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분모에 이거 쓰는 거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분자를 쓸 때도 분자는 합차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합차라는 걸 알고 있어서 분자는 무조건 요게 들어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이걸 곱해야지라는 걸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식이 겁나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유리화와 분모의 유리화를 동시에 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옆에다가 이 합차를 쓰는 걸 두 개를 더 써야 돼. 그러면 식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안 어렵거든. 그런데 식이 길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워집니다. 그냥. 알겠죠? 암산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0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분모 분자에 뭐가 곱해질 건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식에 그걸 계속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뭐가 들어간다. 자, 봅시다. 우리는 합차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연아,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무조건 들어갈 거란 말이죠. 하연아, 분자에는 괄호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옆에다가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는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없어지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니네 이제 식 쓰다 보면 리미트 겁나 귀찮거든. 그래서 안 쓰고 식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꼭 리미트 기호를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분의 마이너스 3x.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봤을 때 분자의 차수가 1차. 그죠? 분모의 차수도 이거를 1차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쩌리가 된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원래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리미트를 붙이면 얘가 0으로 가는 건데 보니까 차수가 얘네들이 똑같고 얘는 차수가 작기 때문에 얘는 쩌리라서 얘를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x 더하기 x니까 분모는 2x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3x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것도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그냥 좀 문제 푸는 날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요걸로 할까요? 요거 자, 1번 문제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그냥 괄호 안에 있는 걸 무조건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면 앞에 있는 분수랑 무조건 약분이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루트 x 플러스 1 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통분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이거 분자의 유리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에 자 분자의 유리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x-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1에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분자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x 올라가서. 괜찮습니까? 됐죠? 나 분모는 얘가 분배가 되면서 요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눌 건데 얘는 의미가 없는 애들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루트 x의 제곱은 그냥 x지? 그래서 2x분의 마이너스 2x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 거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풀었죠.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분모 분자를 x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여기 분모 분자를 여기서 x로 나누는 거다. 원래 그거예요. 알겠죠? 원래 그렇게 푸는 건데 우리가 그 원리를 보면은 차수가 메인인 애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아닌 애들은
어차피 약분을 하고 나면 없어진다라는 거라서 이해됐나요? 없애도 그냥 무리가 없겠는데?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뒤에 거 먼저 설명을 하고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자, 함수 극한의 응용 이거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문제로 설명하면 돼요. 이제 미정계수 구하기거든요.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지금 이야기했던 이 멘트가 겁나 중요한 멘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분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분모가 0으로 간다,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 이거 보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돼요. 어떻게 가주는 거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b가 1로 넘어가면 b는 루트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b 대신에 a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식을 만들고 나서 우리는 분자의 유리화를 해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자의 유리화를 해줍니다. 얘는 전개를 해줄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고 분자 쪽에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a가 없어지면서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게 해줬던 x-1이라는 인수가 분자에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약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x가 1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분모가 이거 1로 가면 루트 a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진다. 괜찮습니까? 이해되나요? 요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괜찮아요? 자, 지금 내가 여기 x가 1로 갈 때 이거 이야기할 때 x에 그냥 1 대입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죠?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다 같은 데로 만난다면 우리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함수값으로 그냥 계산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1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까? 제곱하면은 4에 a 플러스 1분의 1은 16분의 1이어서 요래 그럼 4에 a 플러스 1이 16이니까 a 플러스 1이 4면은 a는 3이면 되겠죠. a가 3이면은 b는 2가 될 거고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 다음 2번. 자, 똑같아요. 패턴이.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풀이와 야매 풀이, 그 다음에 더 야매 풀이가 있는데, 더 야매 풀이는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서 설명을 해줄 거고, 알겠죠? 원래 풀이 먼저 합시다. x가 2로 갈 때 분자가 0이에요. 그죠? 그럼 분모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2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 괜찮습니까? 그런데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와 같을 거라서 대입할 거야. 그럼 분모가 이렇게 분모가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모가 인수분해가 될 건데 무조건 인수로 뭘 가진다? x-2라는 걸 가질 것이다. 그래야지 제가 약분이 되겠지. 그런데 우린 이제 문자가 있어가지고 인수분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2여야 되죠. 이 자리는. 이 자리는 고정이에요.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분모가 어떻게 바뀌냐면 분의 x-1가 3분의 1이 돼서 이렇게 약분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x가 2로 간다 그랬으니까 4 플러스 a분의 1이 3분의 1이어서 분수는 대항수끼리 곱한 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은 4 플러스 a, a는 마이너스 1.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랬으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애초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식을 쓸 수도 있냐면 저 2번 식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이 K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문자로 하나 잡은 겁니다. 나는 이 K라는 문자가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어차피 저 상수항이 비어야 된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식을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식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B가 나오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자, 이렇게 썼습니다. 분모가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분자에 있는 x-2라는 인수가 없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쓰고 약분을 해버리는 거죠. x가 2로 간대요. 2 마이너스 2분의 b 분의 1은 3분의 1. 요렇게 곱하면 3은 2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식을 전개하면 a값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k라고 잡고 k값 구한 다음에 식 전개해서 a, b 찾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괜찮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거겠죠? 분명히 이 인수가 나온다. 괜찮죠?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이 내용을 합친 내용.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합친 것 뿐이에요. 요거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 이번엔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근데 극한값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수렴을 했네? 그 말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괜찮습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지만 우리는 0이 아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0으로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는 같아야만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fx는 2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여야 될까라는 거죠. 솔비야, 뭐여야 될 것 같아? 최고차항의 개수. x의 제곱인데 개수가 뭐여야 될까? 어차피 얘네들은 쩔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 여기가 무조건 2여야 된다 이 말이지. 괜찮아요? 무조건 2여야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분모와 분자를 x의 제곱으로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2분의 2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가버리고 1이 될 수 있도록. 괜찮습니까? 요거가 니네가 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그래프를 분석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윗단계가 뭐냐면 예측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어떤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그래프를 예측하거나 식을 예측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시키는 거야. 너 이거 알겠어?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어? 몇 차식인 줄 알겠어? 개수가 얼마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거, 저기 fx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건 뭐 얼마인지 모르니까 쓰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리미트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ax 플러스가 1. 자, x가 2로 갑니다. 분모는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얘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에서도 무조건 이 인수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분자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K는 뭔지 몰라서 분자를 잡은 거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약분을 시켜주고 X를 2로 보내면 3분의 2에 2 플러스 K 요게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로 곱해주고 4 플러스 2K는 3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 K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고 식을 전개하면은 A와 B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요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이 거의 정해져 있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문제 푸는 방법을 니네가 몰라서 못 푸는 겁니다. 그냥 푸는 방법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줘야 돼요. 알겠죠? 거의 외우다시피 살짝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 여기 필수예제 15번. 자, 필수예제 15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샌드위치 정리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보니까 자, 무한대로 갈 때 fx가 예를 들어서 알파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도 알파예요. 이거 이야기하려면 이거 문제 아니겠네. 그래. 자, 그 다음 이렇게 fx, hx, gx를 만족한다.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도 알파로 가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fx를 2 마이너스 x분의 5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gx를 2 플러스 x분의 10이라고 하죠. 괜찮습니까? 자, fx랑 gx가 있습니다. x에다가 1, 2, 3, 4 집어넣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랬을 때 x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무조건 gx가 큰 거는 이해되나요? 이해됩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얘가 무조건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리미트 fx gx fx 극한 보내면 얼마로 갑니까? 미지야? 2로 가지. 얘는
그래서 같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항상 어떤 놈이 크면 극한을 보내도 걔가 클 것 같잖아요. 그죠? 이 말 이해되죠? 항상 큰 놈이 클 것 같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fx랑 gx랑 비교를 했을 때 크면 무슨 짓을 해도 fx와 gx를 비교하면 이쪽이 클 것 같은 거야.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하고 있고, 극한이라는 건 아주 작은 단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양자역학처럼 아주 작은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을 만족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이란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개념이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2가 있고 얘는 2에다가 조금 빼는 거잖아. 2에다가 조금 빼는 거니까 fx는 2보다 더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는 2에다가 뭘 좀 더하는 거니까 gx는 2의 오른쪽에 있겠죠. x가 계속 커집니다. x가 계속 커지면 얘는 점점 조금 빼게 되는 거죠. 얘는 점점 조금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한다는 건 작아진다는 뜻이고, 조금 뺀다는 건 커진다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fx가 충분히 여기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한다? 여기를 확대한다. 괜찮아요? 그래서 거리를 늘린 다음에 다시 fx를 더 가깝게 보내요. 그런 다음에 또 확대하고, 또 보내고, 또 확대하고. 그걸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할 예정인데 나는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거야. 됐죠? 화성에서 지켜볼 거라고요. 그러면 이 fx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관찰할 수가 없겠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어디에서? 2에서. 괜찮습니까? 2에 가까이 붙어서 그냥 2처럼 행동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하지만 그걸 우리가 엄청나게 가까이 가서 당하고 보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날 거고. 근데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안 움직이고 2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왔을 때 확대하면은 움직이고 있지만 멀리서 보면 그냥 이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멀리서 보면 fx나 gx는 그냥 둘 다 2인 거지 뭐.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gx가 무조건 큰 거 아닙니까? 2의 오른쪽이고 fx는 2의 왼쪽이니까. 맞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나요? x가 10조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gx가 더 큰 거. 맞잖아요. 이해되죠? x가 100조일 때는 gx가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멀리서 움직임을 관찰하면 그냥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 둘 다 이게 다르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우리가 극한을 보냈을 때는 같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일 때 얘네들 비교하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으나,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으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준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나 같아질 수가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알파예요. 자, fx도 알파로 가고 gx도 알파로 갈 겁니다. 됐죠? 그런데 그 사이에 hx라는 게 존재하나 봐요. 그러니까 fx가 여기쯤 왔다. gx가 여기쯤 왔다. 그 사이에 hx가 있다. fx가 여기쯤 왔다. gx도 여기쯤 왔다. 이 사이에 hx가 있다. fx가 여기쯤 왔다. gx가 여기쯤 왔다. 그 사이에 hx 있다. 괜찮습니까?
fx가 여기쯤 왔다. gx 여기쯤 왔다. 그 사이에 hx 있다. hx는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절대 모르죠. 그죠? 하지만 fx와 gx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중인 거지. 그럼 hx는 얘와 얘 사이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도망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벽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느낌. 이해됩니까? 그 사이에 hx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2에서 이렇게 포개지면은 걔는 2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사이에 껴서 2로 같이 가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이 샌드위치 시켰다라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사이에 껴있는 애는 이렇게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가준다면.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fx식을 몰라. fx식을 모르는데 우리는 극한값은 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 극한 보내보는 거죠. 얘는 3분의 1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얘도 3분의 1. 그러면 사이에 껴있는 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3분의 1로 가겠지. 극한 보내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왼쪽에 있는 벽과 오른쪽에 있는 벽이 한 점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2번. 자, 이제 2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수렴하지 않는 형태잖아요. 수렴하지 않는 형태인데 내가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모양을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나 이거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제곱을 구하시오.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양변을 다 제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켜줄 거란 말이에요. 자, x에다가 나는 양의 실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 항상 양수입니다. 양수. 괜찮나요? 얘와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사이에 껴있는 애도 당연히 양수겠죠. 양수끼리 크기를 비교하는데 제곱을 하면 당연히 큰 놈이 크겠지. 그래서 제곱을 해도 이걸 만족할 거예요. 괜찮나요? 다음 두 번째. 양변을 전부 다 얘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도 양수예요. 괜찮습니까?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까지 해놓고 나서 얘를 극한 보내면 얼마가 될까요? 현아? 얼마? 9가 되겠지? 얘도 9가 되겠지? 그럼 사이에 껴있는 애는 뭔지 모르겠는데 극한을 보내면 9가 되겠지.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모양 만드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16번 이것도 그냥 합시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 한 점을 문자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됐나요? 한 점을 문자로 잡는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k, 마이너스 ak의 제곱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된다. 어떤 도형 문제에서 모르는 점의 좌표를 문자로 잡는 행동, 이 행동은 엄청나게 중요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유무리 함수에서도 이런 거 자주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문자를 잡고 나면 이거 정사각형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요 가로 길이가 2k가 되고요. 이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ak의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한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식이 좀 더럽네. 자, 넓이를 한 면의 길이를 2K라고 했을 때 이게 정사각형 넓이인데 여기에서 K 값을 A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넘어가면 K의 제곱 K의 제곱 2K 마이너스 A는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K를 구하고 싶어서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K 값으로 우리는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수를 선택한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난 양수 쪽에 K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K를 양수 정해놨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정사각형 넓이를 A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극한 보내면 되는 거죠. A를 모아대요. 그러면 리미트 이거 제곱하면은 4분의 A의 제곱분의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거의 4배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4A의 제곱 플러스 2니까 8 마이너스 2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의미 없는 쩌리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차피 난 분모 분자를 A의 제곱으로 나눌 거고 A의 제곱으로 나누면 얘와 얘네들은 분모에 A의 제곱이라는 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다 없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없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38초까지 문제를 풀 거예요. 라센도 여기까지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라센을 풀다 보면 내가 설명 안 했던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을 건데 그거를 따로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 시작.